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원영 군 충격도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바로 이 사건, 4살 배기 아이를 또 학대하고 안매장한 사건이었죠. 네, 이게 2011년도에 2011년도 이제 12월 달에 네. 이 사실은 미혼모였습니다, 엄마가. 미혼모였는데 지금의 남편, 지금 36세고 남편은 38세지 않습니까? 지금의 남편은 이제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사는데 사실상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그다음에 그 뱃속에 있는 현재 아빠 말고 이전에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갈등과 증오 이런 게 결국은 네. 그 아이 4살 먹은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욕조에, 이건 남편의 진술입니다만 경찰이 이 부분은 지금 상세하게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욕조에 머리를 3번 물속에 넣게 해서 사망시켰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정말 그 어떤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봐야 될 것이 신원영 군 같은 경우나 지금의 이 4살 딸 같은 경우에 대소변을 못 가린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학대의 원인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이 두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요. 네, 앵커께서 정말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그 아이가 지능 지수가 좀 낮은 아이냐 아니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냐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 많이 수사를 해본 경험을 의하면 사실상 부모가 양육을 제대로 못하면서 학대 행위에 관한 체벌을 가하게 되면 아이가 점점 지능이 낮아지는 형태의 대소변을 못 가리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더더욱 그 대소변 못 가린다고 학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끔찍한 일까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친엄마는 또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친엄마가 사실 4년여 동안, 그러니까 해수로 5년 동안 굉장히 자기가 낳은 친딸을 사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어떤 후회라든가 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당시 만삭의 상태는 지금 남편의 부부 사이의 친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친딸과 그다음에 남편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신원영 사건이 겹쳐지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걸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사실 18일 날 밤 9시 50분경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내 딸과 내 남편이 앞으로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하는 이런 어떤 모성애가 발휘된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모두 책임을 지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책임을 따지기 좀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재 이제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그다음에 동선의 CCTV 또 카드 내역 이런 모든 또 프로파일러 투입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걸 이제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 또 지금 아침 9시부터 사체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로나 배수로가 변형이 되고 새로 개발이 돼서 그 묻은 안매장한 곳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그 남편 아빠의 진술인데 이 아빠가 모든 범죄를 사망한 부인에게 밀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기소의 조건, 유죄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걸 확립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은 뉴스를 접한 이런 학대 치사 사건을 접하면서 생긴 상식으로 이런 어떤 행위를 부인을 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을 경찰에서 지금 유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시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의 장소는 아는 사람이 이제 아빠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를 정말 아빠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골절 부분이 나온다라든가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혹여라도 이 아빠, 이 남편이 본인이 분명히 안매장을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시인을 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법정에서 어려움에
봉착을 하거든요. 네. 재판부나 기소하는 검찰 쪽에서 혹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본인의 가벼운 처벌을 위한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경찰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시신을 찾지 못하게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네. 시신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정확한 사실 사인도 어렵고 또 문제는 어떤 학대 행위 자체가 증거가 없다는 걸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예. 유서에 의해서 정말 이거는 엄마의 단순한 범죄로 보고 학대로 보고 아버지로서는 학대 행위가 계부로서는 없었다. 이런 입증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사체 유기는 7년 이하 징역, 형법 161조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인데 그러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처벌하기 어려운 상태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까지 지금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점은 지금 보면 이제 이미 5년 전에 사망한 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몰랐다. 즉 학교 가는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너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사실 그 행위 이후에 학교에서 이제 취약 아동이 예비 소집을 1월 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예비 소집일에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반에 배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오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에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거짓말하게 됐죠. 외가에 보냈다, 과원에 보냈다. 뭐 이런 형태 신원영군에 관련된 얘기처럼 계속 거짓말하게 된 거죠. 결국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학교 측에서 교사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왜 이걸 빨리 발견해내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인데 문제는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7일간 연속해서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약한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지자체라든가 시군구 도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미취학 아동을 정오 내로 분류만 해놓고 시군구 교육청에 보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가 안 됐던 그런 측면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그 반바지 맨발로 네. 뛰어나온 그 네, 아이가 11세 소녀 16kg. 네, 그 아이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가 됐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꼬마 아이가 거의 잔다르크 역할을 한 것 아닌가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한 거네요. 이 그렇습니다. 아이는. 네. 그 당시 충격을 줬죠. 사실 11세 소녀가 몸무게 16kg으로 2층에서 탈출을 해서 슈퍼마켓에서 정말 제대로 그 슈퍼마켓 과자를 봉지를 풀지 못할 정도 힘이 없었던 그 아이가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었는데 결국 이 아이 정말 프랑스의 잔다르크 같은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교육청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아직도 전국에서 17명의 미취학 아동 소재 불명자가 있는 이런 상태로까지 확인이 된 그런 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또 어떤 사건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건이 더 이상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